네, 이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그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를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 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일단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손해사정을 나와서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CR도 안 먹히는 그렇죠. 소리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보험금을 안 주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100%.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아마 손해사정 받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보험 가입한 지 3년 미만일 거고, 그게 지났다고 하면 아마 이제 진단 적정성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 흔히 하는 자살, 자해 그렇죠. 사건, 이거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것 같아요. 안 주는 근거 만들려고 나오는 거죠. 그쵸. 뭐. 그죠? 그리고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에서 조사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는 있어요. 한 3개 정도 주더라고요. 네. 선택지를. 근데 그 3개가 다 보험사 편이야. 그쵸. 그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지. 1대1로 싸우는데 상대편에서 내 친구가 와서 너랑 같이 싸울 거야. 근데 같이 올 친구를 너가 골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손해사정이 공정해야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특히나 아까 우리 의료자문도 얘기했지만 네. 의사들이야 뭐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양반들인데, 손해사정 특히 이제 보험사 관련한 손해사정 그런 업체들은 보험사가 기침하면 놀라 자빠지는 정도의 사실 가불관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나온다고 한들 과연 고객한테 유리하게 소견이 작성될 수 있을지 참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나 혹은 이제 뭐 진단 적정성 관련해서도 뭐 어떤 보험사 가이드라인의 어떤 소견서 갖고 봤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급 근거를 만들러 나온다. 안주로 나오는 사람한테 아까 우리 저희 뭐 동의해주면 안 되는 서류, 그 사람한테 그 서류 써주면 더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손해사정사 분들이 나오시면 만약에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 그분들 잡고 뭐 애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마음 자체가 보험금을 안 줘야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렇죠. 그 현장 심사 나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 의견과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이거는 이 실장님이 처음 사회생활을 네. 그 대형 보험사 이제 조사 일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조사 파트에 있어봐서 알지만 사실 보험사 조사 파트에 있으면 어떤 심사 파트와 대등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 심사 업체들은 이제 어떤 외주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절대 동등한 관계가 될 수도 없고, 그쪽에서 만약에 뭐 일을 똑바로 안 하면은 영업이 안 되고 건이 잘려요. 건이 끊겨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는 망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손해사정이 될까요? 그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보험사에서도 각 업체를, 그렇죠, 보험금 부지급된 액수까지 따져서 얼마를 방어했는지까지 따져서 아마 계약도 갱신하고 할 거예요. 과거에는 일개 심사 사원이 어떤 외주 업체의 대표를 부르기도 했어요. 왜 업무를 이딴 식으로 하냐. 그럼 뭐 가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30대 직원이 50대 직원들 불러서 뭐 혼내고 갈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이제 그런 뭐 인격적으로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네.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 소규모 업체들이란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 업체, 하청업체랑 대형 건설사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면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정 어차피 조사 나온다고 하면 이게 왜 조사를 나오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사 나왔네. 보험사에서 조사 나와서 뭐 보험사에서 나는 알아서 돈 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끝이 안 좋습니다. 매번. 그래서 저는 실무상 좀 느끼는 게 차라리 보험금이 좀 작으면, 그죠? 네. 줄 가능성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좀 어감상도 그렇지만 체감상 한 억 단위가 돼버렸다.
그다음에 수천만 원 단위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안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결제자가 그쵸. 일반 심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팀장, 뭐 센터장, 금액에 따라서 뭐 임원들이 결제를 하다 보니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들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면은 사실 보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게 사실 보험사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 전제가 고객이 이걸 모를 거야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급 근거만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상호를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뭐 어떤 보험사는 아직도 보험금을 내가 얼마를 안 줬냐 이 실적을 가지고 급여 차이가 2배 가까이 나요. 그 일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 팀 실적 뭐 그러다 하다 보면 사실 눈이 돌죠. 그 직원들도 내 급여가 내가 이만큼 안 주고 뭐 해지하고 하면 그렇게 급여가 올라가는데 그 나갈 보험금을 막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국내 굴지 보험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안 주려고 하겠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안 줄 건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건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그래서 좀 그런 급여 인센티브가 책정되는 연말 좀 직전이 좀 더 받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1월까지 보통 민원 카운트하고 12월은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뭐 민원 뭐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그 12월 달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죠. 차라리 연초가 좀 편해요. 그죠? 연초가 오히려 낫죠. 조정 넣으려면. 참 이것도 보험금도 보험 약관 따라 정확하게 법리만 싸우고 그저 의학적 지식으로만 싸우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껴버리니까 네. 사람의 의지가 끼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시는 보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죠? 네, 요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어쨌든 저희한테 꼭 사건을 맡기시란 얘기는 진짜로 안 합니다. 그 보험사에서 만약에 손해사정사를 이제 뭐 지정을 하셔서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또 저희는 사실 검색하기도 쉽지 않아요. 채널이 너무 작은 채널이라 좀 대형 채널이라든지 대형 업체 뭐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의견을 좀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거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